생산 설비도 없어요. 예, 우리가 다 만들고 다 지지고 볶고 다 하는데 연간 그냥 배 한 척당, LNG 한 척당 약 100억 정도가 그 회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예, GTT 아마 주가 한번 보십시오. 한참 올라가 좀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예, 근데 전 세계 모든 화물차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하고 이제 삼성, 우리 현대하고 만드는 마크 3 타입과 대구에서는 N그룹 타입 두 가지인데 둘 다 이 회사 거예요. 예, 둘 다 갖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KC 그때 KC1 그리고 화물차를 만들어서 가스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배를 그래서 저희가 제척을 만들었는데 지금 소송 걸려 있습니다. 가스공사하고 삼성중공업하고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GTT가 하도 로비를 많이 하고 다니고 강제를 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몰래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거를 상용화시키려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화물차 쪽에서는 그만큼 로열티가 빠져나가고 그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연간으로 한 50척 정도의 LNG선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5천억이 그냥 자기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개발만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위해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있는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독일에 지금 법인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 수소, 아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공급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엔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법인 하나 설립해서 독일에 있는 또 학교의 연구소랑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문 기사에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를 바라보면서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2, 3년 내로 레벨 한 4 정도까지도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레벨 5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선박은 도대체 어떠냐? 선박은 지금 현재 레벨 1 정도. 레벨 1이면 지금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있는 아마 반자율 주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벨 2 정도 되거든요. 또는 2.3, 2.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박은 뭐 쉽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선박이 자동차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동차는 뭔가 주변에 뭐 장애물이 많지만 얘는 바닥물이 움직이잖아요. 롤링이 생깁니다, 배가. 접안을 할 때도 얘가 바닥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가 좀 치게 되면 얘 컨트롤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한다 해봐야 사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키로 움직여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술이 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2025년까지는 레벨 2까지 그러면 레벨 2까지 가게 되면 지금 자동차로 보면 레벨 3 정도 되는 레벨이고요. 30년에 이제 완성을 해서 사람이 없어도 배를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엄청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될까? 살짝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레벨 4 레벨로 이제 발전이 됐대도 여러분들 핸들에 손 놓고 막 가시겠습니까? 무인택시 와가지고 딱 문 열는데 사람이 없어요. 타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남들 타는 거 보고 사고가 정말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면 그러면 타고 아니면 가까운 내에서는 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선주사들 입장에서 보면 화주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 출항을 해서 언제까지 내가 화물을 갖다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를 먼 거리를 가다 보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든요.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항해사들이 이걸 하게 되는데 그걸 선주사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자율운항을 시켜버리면 얘는 그런 조류라든가 이런 걸 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GPS를 받아서 그걸 배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마 그 일기예보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러면 화주는 좋아해요. 근데 선주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배를 하루를 더 운항하면 데일리로 LNG선이 한 10만 불 넘거든요. LNG선이 데일리로 10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하루 일찍 가보니 10만 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 하루 늦게 갔잖아요. 하루 늦게 가면 10만 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값 10만 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10만 불이라 가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꿈치는 게 꿈쳐놓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자와 싸워도 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늦었어 라고 핑계 댈 수 있는데 이 자유를 맡겨놓으면 그게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면서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벌써 회사 내부에서 우리 아비커스라고 조그마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글로벌 서비스라고 자회사에서 또 이 운항을 해봤었어요. 여러 가지 타임에 해봤는데 데이터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그걸 노출시키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쪽으로 안 갑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기술 진보에 보다도 사용자가 안쓰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누군가 쓰기 시작하면 다 쓰게 되겠지만은 그걸 화주가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좋겠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좀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 이제 가상화면이죠. 지난번에 스웨즈, 이번에 그 막혔죠. 파나막스, 아니, 스웨즈랍니까? 파나막스, 스웨즈죠. 거기 막혔잖아요. 뭐 배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한번 옆으로 이제, 그 밑에 진흙탕입니다. 거기에 박혀가지고 배가 못 움직였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예방해 주는 겁니다. 얘가. 가상의 배를 만들어서 미리 배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상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배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여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여라고 먼저 보내놓고 나서 배가 따라갑니다. 실제 배가. 가상의 화면을 갖다 앞에다 설치해놓고 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그런 사고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 사고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줄일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이제 선 내에서 이런 게 이제 나왔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문화 이렇게 실제 화면입니다. 이거는 실제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바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뜨게 되고 자기 배가 앞에 이제 선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조선소 현대 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해온 거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그림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한 7, 8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20 한 4, 5년 정도? 5년 정도면 이제 일부가 운영이 될 거고 한 6, 7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생산성은 작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생산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비에서. 그리고 중대사고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쪽 투자는 7, 8천원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회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대우는 그만큼 현금 여력이 없을 거고 우리는 또 증자까지 해서 돈을 좀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 지주형태로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위에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사모, 미포가 있습니다. 이 지주가 한 1.8조 정도 순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야드.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디지털 또는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KT가 들어와서 통신 설비를 딱 갖춰놓고 있고 나중에 드론도 띄울 거고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세계적인 업체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또 만나요. 합작을 해가지고 또 그 회사가 우리 회사 또 지분을 1%인가 좀 샀었어요. 사고 서로가 이제 맞교환을 해가지고 그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됐고 올해도 한 1, 2천억 좀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화 맵이 있기 때문에 2027년, 30년 정도 되면 상당한 기술력
능동형 조선사가 탄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시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소배를 만들고 그 과정은 현재 다른 회사보다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2035년에 완공될 배가 완성 목표로 했던 배가 지금 2027년 8년까지 기술을 당기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시장은 계속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양 쪽에서 우리 수소를 직접 생산해보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육상에서는 환경부의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해상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찬가지로 해상 발전을 일으키고 동해에다가 아주 깊은 바다죠. 거기서 부유식으로 띄웁니다. 위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풍력 발전하다가 망해서 다 팔아버렸는데 밑에 하부 구조물 부유식은 우리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인프라를 맞추고 여기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발전소는 우리 저희 현대 오일뱅크에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준비 단계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2050년 기준은 맞춰져 있지만 IMO 규제는 맞춰져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10년 정도 앞당겨야 회사가 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리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